보수단체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을 주장하고 이군현 의원의 탈당을 규탄하며 태극기 집회를 열었습니다. 창원시가 창원 시민들을 대상으로 창원광역시 승격 추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7명이 찬성했습니다. 지난해 경남도 내 교통사고 발생과 부상 사망이 2015년에 비해 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준표 주민소원운동본부가 11일 구속된 학부모 석방과 주민소환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보수단체가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을 주장하고 새누리당을 탈당한 통영 고성지역구 이군현 국회의원을 규탄하며 통영 사무실 앞에서 태극기 집회를 열었습니다. 태극기를 흔드는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선 이 의원을 배신자라 지칭하는 등 거친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이군현 국회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이 있는 통영시 북신동. 태극기를 든 보수단체 회원들의 주도로 이 의원의 사무실이 보이는 도로에서 태극기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의 손에는 저마다 태극기가 하나씩 들려있고 흥겨운 노래에 맞춰 태극기를 흔들거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최근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을 합류한 이군현 의원을 규탄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박 대통령의 결백과 탄핵 무효를 주장하며 국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제 우리 자유시민이 태극기를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너무 오랫동안 박근혜 대통령, 황교안 총리 같은 지도자들한테 맡겨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지만 꿋꿋하게 지금 시간을 벌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나서야 합니다, 여러분. 특히 대한민국의 안전과 인권을 외면하고 정치 계략에 빠져 있는 이 의원을 배신자로 규정하는 등 강도 높은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이 의원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태극기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사무실 앞에는 경찰 병력이 배치됐습니다. 현재 이 의원이 사용하는 통영 사무실 건물에는 간판마다 새겨져 있던 새누리당의 당명이 모두 지워진 상태입니다. 한편 보수단체들은 태극기 집회 또한 촛불 집회처럼 평화 시위이고 정당한 의사 표현이라며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색안경을 끼고 집회 참가자를 속칭 알바라고 폄하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나뉴스 표용민입니다. 창원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원광역시 승격. 창원시는 올해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공약화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창원시는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10일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이 지난 2015년과 2016년 창원시장의 중심을 두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원광역시 승격 추진. 2017년 새해 연두 기자회견에서도 안상수 창원시장은 창원광역시 승격을 올해 있을 대선에서 공약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원 시민들이 생각하는 창원광역시 승격 추진은 어떠한 입장일까? 지난 2014년 12월 창원광역시 승격 추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찬성 55.9%, 반대 25%, 잘 모르겠다는 19.1%를 나타냈습니다. 그 후 창원시는 주식회사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창원 시민들을 대상으로 창원광역시 승격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설문조사에 참여한 1,513명 중 찬성은 69.3%, 반대 27.4%, 모른다 또는 무응답 3.3%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시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하는 꼴로
지난 2014년의 여론조사와 비교했을 때도 찬성 의견이 13.4%포인트가 증가한 겁니다. 시는 이 같은 결과가 계속된 강력시 승격 추진 필요성을 홍보하며 시민 공감대 확산을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창원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선 공략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우리 시는 광역시 승격의 제3단계 목표인 대선 공약화를 위해서 전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대선 시기가 유동적이고 불투명하지만은 대외적으로 광역시 승격의 당위성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 국가 발전 정책의 여제로 부각시켜 나가기 위해서 TV, 라디오, KTX 광고 등 공중파 홍보 역량을 총집중하여 전국적으로 공론화와 이슈화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시민 80%가 창원광역시 승격에 찬성하는 것을 목표로 시민들의 결집과 홍보를 강화하는 등 가속도를 높여갈 것이라는 창원시. 무리한 강역시 추진보단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창원광역시 승격 추진을 기대해봅니다. 하나뉴스 전주연입니다. 지난해 경남도 내 교통사고 발생 부상 사망이 2015년에 비해 8.6% 감소한 12,35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경남 지역에서 대대적으로 전개된 교통문화 바로 세우기 운동의 결과로 분석되며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교통사고가 증가한 지역은 전문기관 합동 안전진단을 통한 시설 보강과 사고 요인 분석, 맞춤형 대책 수립 등 특별 관리할 방침입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도 교통 3선 지키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경남경찰청 직속으로 기동 순찰팀을 신설해 주요 사고 위험 지역과 사고 요인 법규 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11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에서 학부모 석방과 주민소환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선 홍준표 주민소환 운동 과정에서 바라본 주민소환법의 법적, 제도적 한계와 오류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눴으며 또한 현재 구속된 2명의 학부모에 대한 석방과 경남경찰청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호소문도 낭독했습니다. 또한 오후 18시 30분부터 경남지방경찰청 앞에서 구속된 학부모의 석방을 위해 촛불에 그 염원을 담아 집회를 진행했으며 이들은 매주 수요일 저녁 구속된 학부모를 석방해 줄 것을 요구하며 촛불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영소방서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도서지역 화재, 구조, 구급 등 현장 활동 실적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통영 지역의 소방 인력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도서지역 출동 건수는 총 4,222건으로 매일 2, 3회꼴로 소방정이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에 792건이었으나 2015년 878건, 2016년에는 887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은 육상과 달리 환자 발생 때 병원까지 환자를 후송하는 시간이 길게는 2-3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인력 장비 부족으로 중복 출동이 불가능한 데다 마땅히 대처할 방법도 없는 실정입니다. 창원시가 지난달 개통한 수서발 고속철도 노선의 경전선 연장 운행과 KTX 증편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시는 건의문에서 창원시가 광역시에 준하는 위상을 가진 동남권 중추도시임에도 수서발 고속철도 노선에서 빠져 있어 서울 강남권으로 이동하려는 창원 시민은 물론 관광객에게도 철도 이용에 많은 불편함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시는 이 같은 고속철도 환경이 기업 활동과 투자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해 지역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며 KTX 증편과 SLT 노선 연장이 지역 동반 성장과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선정한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 100선에 경남에선 8곳이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포함된 경남의 관광지는 통영 동피랑과 소매물도, 거제 해금강과 바람의 언덕 등 모두 8곳이며
특히 소매물도와 해금강 등은 2년마다 발표되는 관광지 선정에서 3차례 연속 포함됐습니다. 또한 학동 흑진주 몽돌해변과 수산마을 등 다도해 풍경을 조망하기 좋은 관광명소로 거제 바람의 언덕이 이번에 새롭게 선정됐으며 이번 선정으로 경남의 관광지가 국내외에 알려져 조선업 불안 극복과 지역 경제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거제시 서맨섬길의 제12코스인 양지암 등대길 내 윤계공원이 새롭게 단장합니다. 총 사업비 1억여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장승포와 마전동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로 진행되는 것으로 위험성이 제기됐던 기존의 철제 계단을 해체하고 완만한 기울기의 계단 조성 및 바다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1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이번 공사가 완료되면 이용객들의 휴식 공간 확대와 관광 기반 시설 확충으로 장승포동을 찾는 관광객이 한층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윤계공원은 좋은 조망권을 가진 위치에도 불구하고 가파르고 위험한 계단으로 이용이 어려워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에선 지난 9일을 시작으로 오는 3월 31일까지 김미화 화백 기획초대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작품전은 김미화 화백의 작품 36점을 경남경찰청 1층 갤러리에서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딱딱한 청사의 분위기를 탈피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문화 나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경남의 작가 11인전과 김경현 화백 기획초대전, 김동관 화백 1위 초대전에 이은 4번째 전시회로 김화백은 창원에서 창작 활동을 하며 한국미협과 창원미협회원 및 경남예술나눔작가회 사무국장직을 맡으며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활동 중입니다. 창원시가 색다른 체험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2월 말까지 마산하포구 구산면 저도 연육교를 바다 위를 걷는 다리로 탈바꿈합니다. 시에 따르면 폭 3m의 교량 중간 부분에 길이 70m, 폭 1.2m의 투명 강화 유리를 깔고 나머지 부분은 목재 데크로 시공해 관광객들이 다리 아래로 배가 지나가거나 수면에서 물결치는 모습을 훤히 내려다볼 수 있게 만들 예정입니다. 또한 연육교 난간 곳곳에 걸려있던 사랑의 자물쇠가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고 자체 무게로 다리 안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자물쇠를 채울 수 있는 조형물을 새롭게 설치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마산희망 지역자활센터는 11일 관내 어르신들과 마산 어시장 상인들에게 떡국 한 그릇 나눔의 정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떡국 나눔 행사는 지난해 11월 사랑플러스 바자회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으로 지역의 어려운 어르신들과 시장 상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했으며 떡국 나눔뿐 아니라 겨울나기 100세트 전달과 경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하며 사랑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한편 사랑플러스 바자회는 지난 2013년부터 진행됐으며 수익금 전액은 지역사회 저소득 주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며 마산희망 지역자활센터는 사람과 지역이 만나 작은 꿈을 디자인한다는 슬로건으로 복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동예술촌 입주작가 박연규 개인전이 창동예술촌 내 리아갤러리에서 오는 29일까지 개최됩니다. 너에게 보내는 메시지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사랑과 노력, 성공, 감사 등을 오일 파스텔의 색감 형태를 이용해 표현한 평면작과 입체작 등 총 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또한 창동예술촌 예술학교 창작 드로잉과 학생들의 작품 및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블랙보드 전시로 관객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한편 리아갤러리는 창동예술촌 입주작가의 개인전을 차례로 선보이며 시민들의 전시 관람 기회를 꾸준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 납품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박종훈 교육감의 측근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함께 기소된 친인척 등 3명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교육감과 친밀한 관계란 점을 이용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약속하며 공급 업체들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받은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거제시가 지난해 중앙부처와 경남도 등 상급기관 평가 중 28개 분야에서 상을 받으면서 부상으로 사업비 10억여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시는 지속적인 성과 향상과 수성부서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고성군은 11일 최평호 고성군수와 최명호 농협 고성군 지부장,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소재 식당에서 닭고기 시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닭고기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군은 닭고기 소비에 국민들도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주관하는 사랑의 설렘, 한류 웨딩 앤 남해안 낭만 여행에 9일부터 5일간 7쌍의 웨딩 관광객이 차례로 통영 거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방의 고부가 웨딩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관광 수용 태세 개선 등 온 오프라인 홍보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통영시가 체육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한 스포츠 마케팅의 결실을 보이면서 전국에서 찾아든 동계 전지훈련팀으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현재 통영에는 35개 팀, 1,050명이 동계 훈련을 펼치고 있어 관광 비수기를 맞은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제시가 2017년 거제시 장학생 선발을 위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시에 따르면 장학생 선발 인원은 모두 75명으로 장학금은 9,700만 원 규모로 고등학생 50만 원, 대학생 200만 원을 각각 지원할 방침이며 앞으로 수혜자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매년 장학기금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성읍 사무소는 지난 10일 공용지구대와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용지구대는 취약계층 발견 시 복집팀과 연계한 긴급 지원 시행, 위험 발생 우려가 있는 출장 시 동행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지난 9일 한국 투어 기간 중 통영시를 방문했습니다. 리퍼트 대사의 이번 통영 방문은 미국과 활발한 국제교류를 펼치고 있는 통영시에 대한 관심에서 추진된 것으로 통영시장은 이날 통영수산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관심과 홍보를 부탁했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대현프리몰 창원점은 지난 10일 마산회원구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후원금을 기탁했습니다. 이번에 기탁된 후원금은 2016년 한 해 동안 지하상가 분수대에 모인 성금으로 이날 송병중 지사장은 전달한 성금이 어려운 이웃의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거제시 연초면 나다운 지부는 지난 9일 깨끗한 거리, 반듯한 주민이란 슬로건 아래 신년 첫 거리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날 캠페인에선 죽토 삼거리 상가 밀집 지역에 방치된 적치물 정리와 함께 내가 개압, 내가 치우기 운동에도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고성군은 지난 10일 아론비행 선박산업 주식회사, 경남항공고등학교와 지역산업 발전과 고졸자 취업 확대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채용 시 경남항공고 졸업자 우대 채용, 기업 맞춤형 인재 육성 등 지역산업 발전과 고졸자 취업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